자코메티 혼자서 철사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막대기만 남아있어도 걸어가려고 하는 형상이 위로가 되지 않았었을까. 자, 안현배 선생님 모시고 성어지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좋아요. 그 명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술가 자신이 이제 벽에 부딪히거나 길을 잃었거나 파도하고 만나서 하여튼 온몸으로 찾은 이제 답, 그런 해석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어느 그림을 하나를 보고 와, 또 하나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거예요? 이렇게 미리 여쭤봤는데요. 카스파? 예,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프리드리히 독일 작가. 독일 예. 작가. 운해가 끼어있는 바다에 어떤 남자가 뒷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고요. 앞에는 막 이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데 남자가 굉장히 고독한 뒷모습으로 서 있는 그림이에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그랬나? 하여튼 저는 그걸 보고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막 전해졌어요. 예. 예. 산 꼭대기예요, 사실은. 아, 바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 대표님께서 저는 그때 파도를 읽었어요. 파도로 네. 보이셨을 수는 그런 마음 상태일 수는 있는데 그게 산 꼭대기예요. 독일 작가인데요. 사실은 독일이 약간 변방이에요. 지금은 독일이 유럽의 중심이지만 특히 미술 문화에 관해서는 옆에 나라 프랑스나 밑에 나라 이탈리아를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작가들은 조금 약간 소외된 이 전체 주류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이 보자마자 하게 만드는 힘이 좀 있어요. 일단 자연은 압도적이고요. 네. 이 작가가 자주 그려내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어떤 폐허의 흔적을 보거나 거대한 자연을 보거나 아니면은 좁은 창문에서 바깥에 있는 거를 보면서 밝음을 혼자서 상상을 해보거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뒷모습을 열심히 그렸어요. 네. 원래 서양 그림은 뒷모습을 잘 안 그려요, 보통은. 이 사람이 항상 정면으로 나를 마주하고 있어야 되고 옆모습이나 일부분만 보이는 것도 불안해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 사람만 뒷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뒤쪽에서 그 그림을 정말 그 사람 뒤통수를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자연이 어떤지 이 주인공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뭘지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그 뒤통수만 보고도 이거는 일종의 자화상이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나라는 온전히 나 혼자만의 존재로 저 거대한 자연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겠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대화였어요. 저는 맞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자연이 물어보겠죠. 한번 해볼 거냐 하고 물어보겠죠. 에. 그럴 때는 아마 맞섬일 것도 같고요. 살살 달래는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여기서 부서져도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긴 한데 그렇다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후회는 없다 이런 느낌이었죠. 하여튼 그 그림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림은 아닌데 하여튼 저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꽂혔던 그런 그림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네. 이제 미술에 그림에 이렇게 좀 재미를 붙이려는 분께 네. 그 작가의 예술가의 인생작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시대 그렇게 순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 말고 네. 어떤 그림을 먼저 만나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작가의 인생작이란 그 사람이 유명하게 만들었던 작품일 수도 있지만 그걸 그리면서 그 사람이 인생의 실패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후대 유명은 해졌는데 그 네. 작가 본인의 인생은 그러니까. 예, 많이 힘들어졌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인생작이라고 하기는 뭐해도 그 작가의 거를 굉장히 기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지나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도 있고요. 인간적인 그 특징이 우리들한테 전해지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해요. 어떤 그림부터 갈까요? 네. 예전에 한국에서도 전시가 있었어요. 대규모로 예술의 전당에 전시가 있었는데 그 자코메티라는 조각가의 네, 많이들 아시고 좋아하시죠? 예, 네. 걸어가는 사람.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네, 그렇죠. 그 수많은 조각의 역사에서 혼자서 정말 그 삐쩍 마른 철사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전부 자코메티는 기억을 하게 돼버린 굉장히 맞아요. 독특한 작가였었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삐쩍마르게 했대요? 사실은 이 사람을 보고 실존주의 조각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초현실주의 조각가였어서 도저히 이게
뭐를 만든 건지도 모르겠다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사람한테 젊은 시절부터 계속 자리하고 있던 공포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거였대요. 지인이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사망을 하는 것도 봤었고, 그리고 본인이 밤에 자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이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항상 밤새도록 작업하고 낮에 작업실에서 몇 시간만 자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었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러던 즈음에 사르트르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자코메티를요? 네, 자코메티를 만나서 사르트르 초상화를 한번 그려줬었는데 그때 사르트르 초상화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연필로 장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였는데 사르트르도 자기가 조금 남다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그림이야말로 어떤 사진보다도 자기를 제일 잘 드러낸 것 같다고 칭찬을 해주고는 네. 그 이후에 자코메티의 모든 전시회 앞에 서문은 사르트르가 써줍니다. 네. 그래서 그 자코메티를 두고 실존주의 조각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네. 어떤 날 사람들이 도대체 남는 게 뭘까? 죽고 나면은. 그리고 우리들은 뭘 위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카페에서 졸다가 이제 일어났을 때 아침에 열심히 출근을 한다고 뛰어다니는 도시의 사람들을 본 거죠. 희미하게 움직이는 동작만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막대기처럼 돼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거의 본질은 뭐며 우리 의지는 어딘가 방향으로 간다. 걷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인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 의식이 반영된 작품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네. 사람들이 점점 더 소외라는 그 개념들이 더 나타났을 때 작아지는 것 같고 존재가 그렇죠? 현대 세계가 되기 전까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자신인 때가 많았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의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장인으로서 만드는 거는 예술가뿐 아니라 빵집 주인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포장을 하는 사람, 분업이 돼서 예, 분업이 돼서 자기 일은 빠져도 될 수 있는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자기 자신이 되지는 않죠. 네. 그러면서 내가 뭔가 현대에서 소모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나는 뭘까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한테 막대기만 남아 있어도 어떤 방향으로 그래도 걸어가려고 하는 형상이 조금씩 더 위로가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깊숙한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하여튼 작은 존재를 얘기를 하려는 건가 보다 내지는 자기 자신이 왜 살면서 굉장히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런 얘기를 하려나 봐? 네. 뭐 이런 느낌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성황리에 예. 있었죠. 일단 약간 접근이 조금 달랐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은 좀 전시의 인프라가 좀 못 따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가 대부분 제목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쵸. 아니면 네. 인상파에서 현대회화까지 누구에서부터 마티스까지 이런 제목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오로지 그 한 명의 작가를 설명하기로 하고 네. 이 사람이 어떤 성장을 해서 무슨 결정을 했고 결과가 뭐가 남았는지를 보게 되는 이런 전시는 조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사람을 먼저 네. 조망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어. 이해가 이거. 되는 거죠. 훨씬 더 네. 이렇게 터치 포인트가 예. 많이 생길 것 같긴 누구부터 하네요. 누구까지로 돼 있으면은 그치. 이 주장 저 주장이 다 섞여가지고 그렇죠. 내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러네요. 예, 여기는 네. 좀 그게 확실하게 네. 갖고 왔던 양도 꽤 중요한 네, 게 네. 많았었고 네. 그리고 전시할 때 오로지 이 사람한테는 집중이 돼서 그 작가의 왜 저러는지를 알겠다 하니까 아예 그 벽을 낮춰버려 줄 수가 있었던